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입니다. 오늘은 당뇨에 미치는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 대해서 우리 강창석 박사님께서 또 준비해 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그 제목이 당뇨 이게 아니라 당뇨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또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하셨고 한데 실제 이제 당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이 있잖아요. 그 패턴들이 음식이면 음식 아니면 어떤 그 주기적으로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어떤 운동에서부터 잠에 이르기까지 저녁이면 이제 잠자잖아요. 그렇습니까? 그럼 강 박사님 안 주무세요? 아니, 잠을 못 이루시는 분도 있으니까. 꿈을 꾸시겠죠.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그 당뇨에 미치는 그런 영향의 어떤 그 차등이 있을 텐데요. 어떠세요? 어떤 부분을? 네, 맞습니다. 오늘 좀 생각해 본 거는 우리가 당뇨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제 혹시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당뇨의 근본적인 얘기보다는 당뇨병과 이런 우리 일상적인 그 음식이나 병이나 이 일상의 상관관계네요.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당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들이 네. 그렇구나 한번 아주 깊은 이야기들은 아닐지 몰라도 그 네. 일상적인 것들 중에 그런 아이템들을 하나씩 집어가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. 그래서 네. 제가 한번 그 타이틀을 그렇게 잡아서 준비해 봤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음식부터 시작하실 건가요? 네, 먹는 거에서 제일 먼저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드시니까 이제 커피나 이런 그 모닝 커피나 티나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커피 마시는 것, 티 마시고 이런 그 얘기는 이제 커피 안에 이제 카페인이니까 카페인이 당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? 근데 그 답은 뭐세요? 어떨 것 같으세요? 당뇨에? 아무래도 카페인 들어간 거는 좀 그냥 안 좋다. 근데 안 좋은데 그러니까 당을 높입니다. 그러니까 그 카페인은 그러니까 티라든지 모든 그 음료에 들어가 있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은 당을 높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. 그러니까 그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당뇨를 조절하는데 지금 잠깐만 높다. 그러면 내가 여기서 커피를 좀 많이 마셨나? 내가 티를 많이 마셨나? 이런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면서 최근에 당이 많이 올라간 것 같다. 그러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자기 생활 속에서 내가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들을 많이 먹어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구나. 이렇게 생각할 수 이제 그런 식의 오늘 대화는 이제 그다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슈가 프리, 그러니까 당 무당 제품 하면서 이게 무가당 이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이 많지만 그런 거 보니까 이제 무가당이니까 기분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안전 다이어트 케이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냐면 어떨 것 같아요, 그것도? 글쎄요, 슈가프리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당에 썩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느낌이 느낌이 더 좀 그러니까 당이 무가당이지만 간과하는 거는 자꾸만 무가당이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먹지만 사실은 무가당이지만 당 자체에 그 글루코스는 없지만 그 전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가당 케이크, 무가당 과일이나 하여튼 이름이 잘 안다지만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자체는 그 탄수화물이 그러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거는 당 자체가 금방 당을 올리지 않지만 그 자체에 많은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무가당이라고 하면서 생각 없이 드시다 보면 결국은 당이 올라가겠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의 허실이죠. 자기 자신이 이게 당이 무가당 그러니까 당이 없는 그런 슈가 프리 이렇게 되니까 편하게 드시다 보면 그 슈가는 안 들었지만 그 물질 자체는 이제 탄수화물에 이런 게 확률이 높으니까 결국은 그거들 무가당, 슈가 프리 이런 얘기 듣면서 편안하게 먹다 보면 당이 또 올라가죠. 네. 이제 그런 그 생각의 허실이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또 보면 그다음에 이제 아주 상식적인 거지만 이제 제가 어떤 차이니즈 푸드라든지 피자라든지 이런 기름진 음식들 그냥 이렇게 듣다 보면 차이니즈 푸드, 피자, 이런 거 그냥 단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기름진 그런 그 팻이 많은 지방이 많은 음식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 우리 당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이라는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하여튼 오늘 그냥 다시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 이제
그런 것들이죠. 그러니까 네. 피자 같은 거 뭐 이런 거 이거 안 단데 별로. 그래도 그거는 이제 칼로리가 높으니까 이제 나쁠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는 뭐 또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? 뭐. 아니 뭐 음식 종류에는 뭐 많이 있겠죠, 사실. 네, 그렇죠. 네. 그다음에는 뭐 제가 이렇게 구태여 생각한다면 감기요. 그래 감기나. 감기. 그냥 뭐 네. 감기나 이런 뭐 복통이나 하여튼 뭐 갑자기 폐렴이니까 아픈 것 자체. 그러니까 아픈 것 자체는 그거면은 당이 올라갈 것 같아요, 내려갈 것 같으세요? 아픈 것 자체는 뭐 당에 악영향을 미치겠죠. 어떻게 올라갈 것 같으세요? 제가 지금 시험을 보나요? 그러니까 이 상식에 인터넷, 네. 일반 분들이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거를 좀 물어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어떨 것 같은가. 글쎄요, 요즘 이제 그 메르스가 한참 국내를 시끄럽고 이렇게 떠들게 만들잖아요. 그럼 메르스가 걸리면 당이 올라갈까요, 내려갈까요? 그런 거죠. 뭐 더 안 좋겠죠. 그러세요? 예, 그러니까 안 좋다는 표현은 당이 올라갈 거예요. 올라간다는 얘기인데.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습니다.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감기가 있으면 감기나 이런 그 메르스라든지 이런 몸에 어떤 질환이 생기면 그럴 때에는 몸속이 그 경계,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잖아요. 그러니까 비상이 걸리면 그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그런 호르몬들이 나오면 인슐린이 활동하는 거를 저하시킵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 활동을 저하시킨다는 얘기는 인슐린이 이제 우리 몸 피 속에서 당을 빼서 이제 이게 그 당을 조절하는, 그러니까 당을 혈당으로부터 꺼내서 이제 저장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데, 그러니까 그 당이 이제 몸 밖에, 그러니까 혈당에서 떠나는 거를 그 인슐린인데 그 작용을 막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제 이머전시니까 응급이기 때문에 더 당이 필요한데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게 될지 모르니까 응급 상황에서 그 비축하듯이 이 혈당의 농도를 일반적으로 높여놓기 위해서 그 당이 그런 카르볼 비상 상태에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인슐린의 작용을 저하시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열심히 뭐 무슨 일을, 그러니까 뭐 비상 상태나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아침에 사고 났는데 점심 저녁까지 한 끼도 안 먹고 밤이 됐는데 배고프다는 느낌을 못 갔죠. 적이 없이 그런 그렇죠.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갖는. 그렇죠. 바로 그런 것처럼, 그러니까 안 먹고도 배고프지 않잖아요. 평소에는 한 끼만 굶어도 모르겠어요. 하국장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끼만 굶어도요 배가 고프고 뭐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이제 뭐 한 끼, 두 끼, 세 끼를 굶어도 그냥 내가 지금 안 먹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이제 그런 경우,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그 비상 상태의 호르몬이 나오면 그 혈당을 그 우리 혈당에 있는 것을 인슐린의 작용을 저하시키면서 그 혈당을 이렇게 높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니까 감기 들거나 우리가 몸이 아프고 편찮고 감기 들면 이제 혈당이 그대로 좀 유지되는, 그러니까, 네. 그러니까 복통이고 뭐 저기 구토 설사에서 막 그래 물론 떨어지지만 결국은 많이 며칠 이제 안 먹으면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그 며칠을 안 먹고 견딜 수 있는 거죠. 거는 우리 몸에 있는 그 인슐린이 좀 활동이 저하되면서 혈당을 좀 유지해준다. 이제 그런 얘기를 되는 거죠. 근데 지금 오늘 그 주제하고는 약간 이게 어긋나는지 모르겠는데요. 지금 강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그 설사, 구토, 복통, 뭐 이런 얘기를 고열 뭐 얘기하시니까 지금 이제 메르스에는 어떤 그 백신이 없다면서요. 아직 뭐. 예. 현재 이제 없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그 좀 희망적인 것은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이제 걸렸다 할지라도 뭐 양성 반응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다 치유가 쉽게 또 돼서 퇴원들을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결국은 면역력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. 이 당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전에 지나갔던 그 사스도 그렇고 조류독감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하고 많이 상관관계를 두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당뇨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 면역력 증진을 위한 그 식품들을 그럼 따로 구분할 수 있나요? 뭐 그런 거는 뭐 사실은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은 글쎄 모르겠어요. 한방에서나 이런 그 식품 영양학관에서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양약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딱히 그 얘기하는 건 없죠. 그렇지만 이제 우리 양약에서도 표현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합병증, 그러니까 지병이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젊을수록 지병이 적으니까, 그러니까 젊을수록이라는 표현은
그 면역력도 유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병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메르스라도 그냥 쉽게 그냥 감기나 아주 심한 독감보다도 좀 덜한 정도의 그런 증상을 겪다가 낫는다. 그러니까 그 알았던 분들이 이게 표현하는 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거기에서 보면은 그 사망하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이제 뭐 그 65세 지병이 있고 뭐 당뇨나 뭐 폐 그 이제 만성 폐 질환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뭐 간암이나 당뇨 이렇게 투병하시는 하면서 병원을 이제 출입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메르스를 감염해 갖고 이제 사망하시는 경우 사망하시는 분의 대부분이 아마 그런 지병이 좀 있는 분들이 주인 것 같고요. 이제 그 마지막에 아마 그 삼성병원에 뭐 있었던 젊은 한 38세대는 의사 감염된 분이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좀 의아스러운 그런 젊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개인적인 어떤 면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 메르스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그런 감염, 독감보다도 오히려 좀 덜 세지 않나. 그러나 이제 전염력이 이제 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 국가적으로 이제 좀 워치하고 있고요. 그러나 또 다른 방향으로 비유를 내면 우리가 독감 하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그러나 독감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뉴스로 뭐 나오고 막 실시간으로 뭐 CNN이나 방송하진 않잖아요. 그러나 사실은 그런 독감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. 굉장히 지금 이거보다 훨씬 많다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누구누구가 독감 때문에 뭐 조지아에서 몇 명 죽었다 이런 얘기를 탑 뉴스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독감이라 이런 것도 이제 결국은 많이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는 병 자체가 좀 새로운 병이고 특이하기 때문에 시작은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뭐 폄하할 건 그런 의도는 없고 지금 3차 감염까지 그러니까 1차 그 오리진서부터 2차, 3차, 4차가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아마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워치하고 있는 관찰하고 있는 형국이죠 지금. 그러니까 3차나 4차 감염까지 되면 결국은 일반 그냥 길거리나 일반 지금 현재는 병원 안에서만 있는 소스에서 염증이 발견됐는데 이제 일반 그냥 뭐 음식점이나 이런 일반 기타의 뭐 영화관이라든지 일반 그런 데서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아마 조금 이제 심각한 그 국면으로 접어든다고 봅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국가적으로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이제 원 주제로 돌아가서 오늘 이제 주제가 어차피 그 당뇨에 미치는 일상적인 생활 습관 패턴들에 대해서 음식도 나왔고 그리고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어떤 그런 당뇨 환자들이 갖는 뭐 그 일상 스케줄 가운데 뭐 잠도 좀 많이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제 잠 같은 것도 결국은 잠을 자는 밤에 잘 때는 당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숙면하고 충분히 주무시면 결국은 당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이제 그 발동이 걸리면서 몸에 이제 그 당도 깨어나네요. 당도 깨어나면서 왜냐면 잘 때는 당이 그러니까 몸이 기가 막히게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잘 때는 당이 필요 없잖아요. 이게 뭐 술도 그게 많이 쉴 필요 없고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 컴다운 유지하는 상태의 그 미니멈 상태로 되니까 당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당이 떨어지게 되고요.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리면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당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이 그 잘 때하고 안 잘 때를 비교하면 잘 때는 당이 떨어지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네네. 다른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영양들은 오늘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 그다음에는 이제 운동하고 얘기해 볼게요. 그러니까 운동 우리 당뇨 환자들 운동하세요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뭐 도대체 당과 운동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뭐 이 운동하는데 이제 체육관에 가서 그 뭐 트레드밀이나 자전거나 뭐 이런 거를 그냥 한 30분 1시간 막 타보세요. 그럼 타면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땀도 많이 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재면은 떨어지겠지만 그 즉시로 재면 금방 재면 당은 잠깐은 올라갑니다. 왜냐면 몸이 이제 운동을 막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이머전시 그러니까 응급 상태가 되잖아요. 너무 움직이니까 아까 뭐 그 아플 때나 이런 무슨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생길 때 할처럼 그 당시에는 금방은 당이 올라가지만 그 이후로는 당이 한 굉장히 열심히 일할 때는 그 당이 한 24시간 정도
낮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래서 이제 운동이 좋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운동하고선 너무 금방 재면 한번 올라가, 이거 운동했는데 왜 올라가지? 그러지만 이제 운동하자마자 금방은 잠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나머지는 한 정말로 인텐스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심한 그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그건 한 24시간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 보고 이제 운동하시라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고요. 그다음에는 뭐 좋은 미흡한 예는 글쎄 알코올 같은 거 이제 술 마시는 분들이 도대체 이게 그 당뇨하고 알코올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좋다 나쁘다 그래서 그냥 뭐 알코올이니까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코올 자체가 여자들은 한 잔 정도, 남자는 2잔 정도까지는 그냥 이게 우리가 권장량입니다. 그러니까 와인으로 지금 한 5온스, 뭐 한두 글래스 정도 5온스고요. 맥주로 치면 한 12온스 정도까지는 그 허용하는 용량이고요. 그다음에 지금 저한테 권하시는 건 아니시죠? 그런 건 아니죠. 뭐 저는 네. 모르겠어요.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물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. 그러나 이제 그런 제가 뭐 네. 술을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그 권장량이고요. 지금 네. 들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제 그 궁금하시는 그런 거니까 이제 짚고 넘어가는 데서 짚고 넘어가지만 이제 그런 거에서 결국은 그것도 알코올도 그 안에 이제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러니는 이제 처음에 마시면 당이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한 12시간 정도는 당이 떨어집니다. 한 12시간 정도. 운동은 24시간 네. 동안 떨어지면서 술을 그러니까 약주라고 옛날 그 사람들의 지혜 가운데 이제 술을 드시면 당연히 그 안에 이제 탄수화물이 있고 칼로리가 있으니까 당이 올라가지만 그 후에는 한 12시간 정도는 좀 당이 낮게 유지되는 그 효과를 알코올이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금 비상약으로 알려주시는 건 아닌 것 권장하는 같고요. 건 아니고요. 그냥 네. 그런 일상에 지금 오늘 제목이 일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를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. 네. 이 시간에 뭐 더 권장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다음에 보면 또 그냥 상식적인 얘기 이런 가운데 견과류요. 그러니까 마른 과일들 이렇게 그 견과류 포도 그 뭐죠? 호두라든지 포도, 뭐 이런 것들이 예. 결국은 뭐 아시죠? 그거는 이런 그 땅콩이라든지 포도나 이런 마른 과일들 예. 이런 그런 것들이 뭐죠? 꽃감이라든지 또 뭐 마른 배추 뭐 이런 것들 우리 한국 분들 많이 이제 먹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당을 높인다는 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는 이제 또 흔한 것들은 뭐냐면 그 소프트 운동할 때 먹는 게르레이드나 이제 그런 것 그런 그 스포츠 드링크인데 그런 스포츠 드링크에도 슈가가 당이 많다는 것. 아하.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는 한 1시간 이하의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물을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니까 1시간 이상으로 일하시는 운동하실 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스포츠 드링크가 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당을 위해서도 사실은 스포츠 드링크 안에는 대부분의 그 스포츠 드링크에는 당이 많기 때문에 이제 당뇨 환자들한테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. 네. 1시간 이내 운동은 차라리 물을 드시고 그 이상으로 이제 오랫동안 땀을 흘리면 아마 그래도 스포츠 드링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또 흔히 쓰는 것 중에 이제 지금 이제 그 봄에 그 코 알러지 시간도 좀 지났지만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요, 부신 피질 호르몬 그 스테로이드 제제나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혈압이나 이런 이유로 이제 그 이뇨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나 그런 이뇨제는 당을 높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혈압약 가운데 이뇨제가 있는 거를 갖고 드신 분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약들 가운데에도 그 이뇨제는 그 당에 좀 안 좋다 이렇게 좀 알면서 조심스럽게 네네. 쓰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피임약 우리 그 젊은 가임 여성들의 이제 피임약은 어떨까요? 이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당뇨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? 그러면 피임약은 그 안에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사실은 당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피임약이 그냥 얼핏 해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이제 그 피임약도 그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이렇게 그 신테릭 그 인공으로 만든 그런 그 여성 호르몬 약과 이런 그 복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피임약은 가하다. 그러니까 미국 당뇨학회에서도 피임약은 쓸 수 있다. 그렇게 권장하는 그러니까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당뇨 네.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피임약을 먹을 수 없다. 혹은 그런 관심에 있고 우려하는 분들은 그 미국 당뇨학회에서는 그 피임약도
그 가하다. 그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주사로 쓰는 피임약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군요.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그 감기약들 흔히 코 막히고 이제 콧물 나고 이럴 때 기침이나 뭐 축농증 때문에 이제 그 사이너스가 막혀서 하는 그 수다에페드린이나 뭐 페닐에페드린 이런 그 사이너스나 감기에 쓰는 그런 약들은 또 그러니까 그런 감기의 그런 증상 대증요법을 쓰는 그런 것들 중에도 그 당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러니까 감기약도 조금은 이제 감기 자체도 당을 높이고 그다음에 그것 때문에 쓰시는 감기약도 당을 좀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서 이제 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는 뭐 요구르트 우리가 먹는데 요구르트가 올릴까요 내릴까요 그런데 이제 무가당 그냥 요구르트 자체는 그러니까 유산균 그거는 당에 좋습니다 사실은. 그러니까 이제 요새 그 프로바이오틱 했는데 그 위장에 좋으면서 그런 그 유산균 건강한 유산균은 당에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. 그 요구르트 단 거 이런 요구르트가 아니라 그 순수한 요구르트 그런 것들은 당에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한국생은 웃을지 모르지만 집안일들을 뭐 잔디를 깎거나 이렇게 집안에서 남성들 여성들 하는 그런 집안일들을 도와드리면 당이 떨어진다. 그러니까 간단한 운동을 하시니까 웃어야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만 하니까 좀 저거 하시면 이제 좋은 얘기도 보면 그런 집안일들 이렇게 간단한 일들을 하면 당연히 움직이니까 당이 떨어지겠죠. 그다음에는 이제 시나몬 우리가 먹는 그 시나몬 계피라고 그러나요? 예, 계피죠. 지금 이제 제가 이거를 왜 꺼내놨냐면 이제 계피가 당을 내리는 것 같다 하는 그러한 그 지금 이 연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요? 어떻게 당을 낮추냐 하는데 아마 인슐린을 좀 효과적으로 사용한다. 그러니까 적은 용량의 인슐린으로도 그 당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그 시나몬이 계피가 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연구에 그런 것도 있고요.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계피로 만드는 음식 하면은 생각나는 게 이제 한국 그 문화에서는 수정과 같은 경우. 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계피를 쓰니까 그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. 도움이 된다고요. 그러니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보면 현재로서는 어떤 그 뭐 또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좀 더 나가면 채식주의자는 어떨까요? 채식만 하면. 채식이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그 염두에 둔 게 채식이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? 그런데 이제 채식주의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 아무래도 칼로리가 낮기 때문에 결국은 적은 인슐린의 용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를 조절하는 데에 국한돼서는 좋은 거고, 그러니까 당뇨가 좀 더 쉽게 조절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당뇨의 그 플러스적인 요소를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아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채식에 대해서 한 거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 채식으로 가시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그 다른 그러니까 비타민 제제나 이런 우리 몸속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나 필수 비타민 같은 것들이 부족해가지고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견지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. 네네.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그 당뇨에 미치는 생활 습관들, 여러 가지 생활 패턴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. 듣다 보니까 단지 어떤 음식, 우리가 그 섭취하는 음식이 한 군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뭐 그렇다고 그래서 운동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한 곳에 국한된 건 아니네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당뇨에 끼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그렇게 하는 건 뭐 왜 이게 쓸데없는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렇죠. 사소하게 그게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제 그런 그런 그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꺼낸 거죠. 네. 어떤지 모르겠어요. 한국장 생각하기에는.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왜 당뇨 환자들이 이렇게 당이 떨어지면 힘을 못 쓰시니까 비상으로 이제 어떤 캔디라든지 뭐 이런 뭐 약간 단맛이 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비약으로 좀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을 봤거든요. 예, 그런 경우는 좀 어떤가요? 오히려.
그러니까 뭐 그거가 뭐 꼭 필요하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네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혈당인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혈당인 경우에는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이 이제 당 같은 거 초콜릿이나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에 반대로 또 당이 너무 조절돼서 저혈당일 때는 그것이 있어야 그 필요한 거죠. 꼭 필수. 어떤 네. 때는 생명을 구할 수 있는.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보면은 우리 미국에 처음 만난 어렸을 때 그 캔디 중에 미국 캔디 중에 라이프 세이버라고 그래서 그 이름이 라이프 세이버인데 여러 가지 색깔로 색깔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요새 그 제가 이제 보면서 가면 그 이름이 이 만든 회사가 그런 생각이 있었나 그랬네요. 그런 네네.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라이프 세이버라는 그런 드로프스 그런 것들 네. 뭐 이런 것들이 저와 뭐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이제 당뇨 환자들은 캔디나 이런 거 단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지만 또한 당뇨 환자들은 꼭 그런 캔디들을 사방에 그러니까 뭐냐면 침실 머리맡에 자동차 이렇게 자주 가시는 그러한 곳에 이렇게 그 당을 떨어졌을 때 쓸 수 있도록 비상약처럼 그런 캔디나 쿠키를 어디다가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하면 뭐 꼬부쳐 놓는다고 그러겠죠. 이렇게 어디다 네. 몰래 숨겨 넣으셔가지고 그러나 이제 너무 또 깊게 있으면 안 되지만 외출하실 때는 네. 그래서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뭐 편하게 자동차나 뭐 자주 가방이나 가방이나 뭐. 자동차 네. 가방, 주머니, 뭐 골프 치시면 골프 가방에 네. 이제 이런 침실에 이런저런 곳에 이제 그러한 그 캔디들을 이렇게 좀 갖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이제 당뇨 환자는 캔디 먹으면 안 됩니까? 뭐 케이크를 먹으면 안 됩니까? 뭐 생일집에 가서 이렇게 단 거 먹으면 안 됩니까? 하지만 저는 그 지금 새로운 그 트렌드는 새로운 생각들은 이제 조심해서 드세요. 안 됩니다라는 표현보다는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가 항상 그 생각해야 될 거는 전체 하루에 먹는 칼로리, 전체 그 칼로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지 그런 그 강론으로 가끔가다 뭐 이런 그 결혼식이나 뭐 생일이나 무슨 특별한 오케이션 때문에 케이크를 먹거나 이럴 때 그런 한 조각 케이크나 뭐 이런 캔디 이런 것들을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전체 칼로리를 맞춰 가시는 한은 가능하다 이렇게 네.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. 네, 그렇군요. 참 이 당뇨 환자들 소리 없이 참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말 이 당뇨 약이 특별히 또 아직까지는 또 없는 것이 또 특징이기도 한데요. 오늘 강 박사님 주신 이 생활정보 의료편에서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일상적인 정말 그야말로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 그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당뇨 환자들이 가져야 하고 또 본인 스스로 어떤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. 네, 오늘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